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인들이 시달리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코로나? 독감? 그게 아니라 바로 빚이더라고요. 빚.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거의 모든 정부가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제금융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2024년 3월 말 기준 전 세계 각국 정부의 부채 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91조 4천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진짜 경을 여러 번 칩니다. 12경 5,300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는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8%나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정부 부채 비중 GDP 총액의 무려 98.1%, 이제 100%에 거의 육박한다는 거죠. 이게 전년 같은 기간 95.9%였는데 1년 사이에 2.2%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라는 거예요. 부채 증가 속도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 2% 안팎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부채 증가 속도는 2.2%.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률을 웃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속도는 코로나 확산으로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부채 평균 증가율보다 현재 0.9%포인트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 전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 국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명하신 경굴지 애청자분들은 정답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정답, 세계 경제 최강이라는 미국 아닙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가 있다는 사실은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국의 재정 적자, 미국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우리 경제를 흔들 수도 있다는 건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 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일단 미국의 재정 적자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의 재정 적자 증가 속도 그야말로 무서울 정도예요. 미국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겨우 4개월 동안 얼마가 늘어났느냐? 8,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 따지면 1,220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거죠. 특히 트럼프가 취임한 올해 1월에만 재정 적자가 1,290억 달러나 증가했다고 해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누적 적자 폭은 25%나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웃픈 사실이 하나 있죠. 아마 경불진을 오래 들어오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의 재정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뭘까요? 러우 전쟁에다 가자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미국 세계의 경찰 뭐 이렇게 불리고 있으니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가장 큰 비중은 기존 부채, 그러니까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자 비용. 기존 저금리 국채 만기가 다 되면서 새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최근 몇 년간 물가가 크게 오르고 연준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대폭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미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 정부가 낸 이자 비용 무려 3,920억 달러에 달할 정도라는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 이거 연간으로 따지면 1조 1,760억 달러나 되거든요. 아니, 미국의 연간 이자 비용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5천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조 1천억 원이 넘어요. 2배가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죠.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이에 대해 바이든 정부 재무부 장관 옐런 장관이 폭탄을 떠넘겼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폭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테고요. 이 미국의 이자 부담 어느 정도 큰가? 이거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나라 GDP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우리나라는 1조 9,5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세계 12위입니다. 2020년 세계 10위였지만 2계단이나 밀려났거든요. 문제는요. 그런데 이 세계 순위 GDP 순위를 보니까 18위가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 GDP 규모가 1조 2,700억 달러. 그러면 그 바로 밑에 19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사우디입니다. 이 사우디가 1조 1,400억 달러. 따라서 앞서 미국 정부가 이자로 내는 비용 1조 1,760억 달러로 추산되잖아요. 이 비용은 사우디 GDP보다는 많고 네덜란드 GDP보다는 살짝 적은 수준. 이렇게 엄청난 규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전 세계 경제가 죽을 쓰고 있지만 미국만은 잘 나간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강력한 빅테크,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빅테크의 힘에다 무시무시한 달러 파워를 앞세워 전 세계의 불을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자 비용을 보면 지금 빚잔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부자 아빠는 물론이거니와 월가에서 헤지펀드 전설로 불리는 폴 튜터 존스 튜터 인베스트먼트 설립자 이런 양반들은 언론에 이런 얘기도 하죠.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 너무나 위험하다. 미국 경제가 결국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런 위기론을 설파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또 위험스러운 재정 적자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트럼프도 후보 시절 재정 적자를 크게 줄이겠다. 공약을 했고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깐부인 머스크를 정보효율부 수장에 임명했습니다. 이 정보효율부, 정부의 효율을 높여 재정 적자를 줄이라는 건데 어떻게 효율을 높일까요? EPD의 픽. 트럼프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지금 심각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 놀라운 뉴스가 떴더라고요. 1만 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는 거죠. 이에 따라 미국의 내무부, 에너지부, 보훈부, 농무부, 보건복지부 이런 연방기관에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의 수습사원들이 대거 해고됐다고 합니다. 앞서 트럼프는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감축을 시도한 바가 있어요. 약 20만 명을 자르겠다. 이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자가 7만 5천 명. 와, 엄청나긴 하지만 목표치에는 훨씬 못 미치죠. 그래서 1만 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담이지만 문제는요. 해고도 트럼프는 리얼리티 쇼처럼 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부동산 기업가였던 트럼프. 대중의 인지도를 크게 높인 계기 아마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리얼리티 쇼 출연이었잖아요. 트럼프 계열사 인턴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과정을 그렸던 MBC 방송의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 이 견습생이라는 어프렌티스에서 트럼프가 매번 외쳤던 게 있지 않습니까? You are fired. 당신은 해고야. 이게 유행어처럼 쓰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해고된 직원들은 수습사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본부장이 불러가지고 한 명 한 명 해고 이유를 얘기하고 안타깝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요. 사전 녹화 영상이나 그룹콜을 통해서 당신은 해고야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부는 겨우 30분 안에 건물에서 나가라. 건물을 비우라 이런 지시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시위도 일어날 조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조치마저 쇼일 수도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왜 쇼라고? 실제로 트럼프가 이번에 자른 인원이 10,000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10,000명 엄청난 숫자인 것 같은데 이 앞서 얘기처럼 이 10,000명이 1년 미만의 수습이지 않습니까? 수습은 월급을 어느 정도 받을까요? 월급이 정규직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들을 자른다고 10,000명이나 자른다고 재정 적자를 크게 줄일 수 있을까요? 게다가 참고로 요 비교도 해봤습니다. 미국 연방 공무원의 숫자 어느 정도 될까요? 미국이 큰 나라니까 좀 많겠지. 한 10만 명? 20만 명?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미국 연방 공무원 숫자는 300만 명에 달합니다. 300만 명. 그리고 이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9만 달러에 달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3천만 원. 다들 평균이 억대 연봉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놔두고 수십 만 명.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어 보이지 않나요? 세 발의 피처럼 느껴질 정도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거를 강행했기 때문에 의심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정 적자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너무 많이 확대돼서 트럼프가 추진하는 주요 감세 정책을 지지하는 대신 대폭적인 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미국 공화파 예산 긴축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지출 줄여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에 10,000명이나 잘랐잖아요. 지출을 줄이기 위해 니네들 요구처럼 이렇게 자르고 있다.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 트럼프가 감세 정책은 계속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강행하기에는 이걸로 부족할 수가 있겠죠.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수입을 늘리는 거. 아니 그러면 미국의 재정 수입을 늘리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이나 가게로부터 걷는 세수를 늘리면 되지만 앞서 얘기처럼 감세 정책은 계속할 방침으로 보이잖아요. 감세 기조는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필요할 텐데 그게 뭘까요? 바로 외국으로부터 뜯어내는 겁니다. 바로 관세 폭탄을 퍼붓겠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황당한 목소리를 높여왔잖아요. 전 세계 모든 재해가 몰리는 미국에서 물건을 팔려면 관세를 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세 어디다 쓰일까요? 미국의 재정 적자를 일부 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 연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동맹국, 우리나라를 겨냥한 관세 폭탄까지 퍼붓고 있잖아요. 특히 4월 초 이 만우절 바로 다음날 맞춤형 상호 관세 FTA든 이런 거 상관없이 맞춤형으로 관세 매기겠다. 이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다. 이런 엄포까지 놓고 있죠. 한마디로 전 세계를 상대로 삥을 뜯겠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런 관세 정책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정말 줄여줄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 경불진도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세수를 일부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이게 단기적인 효과는 그렇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성장 둔화, 고용 감소, 물가 상승, 소비자 부담 증가, 무역 축소, 산업 경쟁력 약화, 투자 감소 매우 다양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국에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특히 이런 요인들 각각이 아니잖아요. 서로 연관돼 있어 미국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관세 폭탄이 부메랑이 돼서 미국을 타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멍청하게 트럼프는 이것도 몰라서 이런 관세 폭탄을 퍼붓는다고 했을까? EPD의 픽.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기행도 많이 하고 좀 멍청해 보이긴 하지만 돈 세는데 돈에는 매우 밝거든요. 따라서 관세의 부작용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트럼프는 왜 관세 폭탄을 매번 언급하고 있을까요? 바로 협상용이라는 거죠. 경불진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협상, 다른 나라에서 뜯어낼 게 있기 때문에 관세를 협상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 많은 나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다 그렇게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만만한 상대를 골라 정말 삥을 뜯으려는 거예요. 그래야 미국 경제의 악영향도 줄이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도 메꿀 수가 있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 폭탄으로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일부 줄인 데는 성공했거든요. 2017년과 비교해서 2024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약 2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중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들과의 무역 적자는 오히려 급증해버렸어요. 유럽연합과의 무역 적자는 50%,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는 2.3배나 늘어났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베트남, 대만과의 무역 적자도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이를 트럼프가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를 직접 경험했던 트럼프, 이번에는 보다 정밀하게 관세 공격을 해서 이런 부작용을 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때렸을 때 가장 타격을 세게 받고 미국이 뜯어낼 것도 많은 국가를 집중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국가 어디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대상이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한국은 머니머신. 아니 언론에 대놓고 직접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식이 트럼프에게 깊숙이 박혀 있는 데다 지금 윤석열이 황당한 비상계엄을 하면서 파면될 위기이니 한국 때리기 딱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일본은 물론 세계 각국 정상과들과는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최상목 권한 대행, 이거 대행 아니야. 이 핑계로 통화조차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당해야만 될까요? 그냥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현명하고 협상력이 뛰어난 대통령에게 트럼프를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경불진에서 늘 강조했듯이 트럼프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맨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이 아니라 돈을 벌게 해주면 트럼프의 마음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만 벌 수 있으면 뭐든 할 인간이니까 말이죠. 실제로 미국 재정 적자 앞서 얘기처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일가의 재산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일가의 돈벌이 속도와 규모는 전례 없는 수준이며 윤리 관련 감시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비난을 받았던 집권 1기 때를 능가한다. 아니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 진짜 나쁜 놈이네 라고 생각하라고 이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제안을 우리나라가 한다면 트럼프는 반드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제안 도대체 뭘까요? 바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평양에 트럼프 호텔을 지을 수 있게만 된다면 트럼프는 매우 흡족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뽑아야지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